한슬계 30호에 40번 볼게요. 비문학 40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실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래요. 어두운 방 안에 동일한 모양의 광원 2개가 있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번갈아 전멸한 후 광원들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두 광원 간의 거리에 변화를 주고 실험 결과가 아래 같대. 그러면 짝을 좀 지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광원이 점프하듯이 위치를 바꾼대요. 그럼 포인트가 되는 건 지금 바로 점프하듯 위치를 바꿔간답니다. 그럼 점프하며 위치를 바꿔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짝을 기면 요게 점프하는 거니까 원거리죠. 원거리, 아빠 뭐 얘기하는 게 원거리 가연 운동이겠지. 원거리 가연 운동에 해당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원이 각자의 위치래요. 각자의 위치에서 번갈아 나오는데, 그럼 요 놈은 각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없죠. 여기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바로 뭐냐면 가연 운동이 아닙니다. 가연 운동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광원이 매끄럽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매끄럽게 움직인다라는 건 요건 뭐겠냐 말이야. 부드럽게 움직이는 바로 영화 촬영에 해당되는 근거리 가현 운동에 해당되네. 그럼 요 놈의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얘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두 번째 단락 맨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맨 밑으로 가면, 자, 두 번째 단락 맨 밑에서 그 때문에 거기부터 볼게요. 자, 그 때문에 영화처럼 조금씩 다른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경우에 가연 운동 중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에 빚어지는 근거리 가연 운동이 나타납니다. 근거리 가연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V1이 계략적인 윤곽을 인지한대요. 계략적인 윤곽을 인지하여 위치 변화를 확인하고 동일 대상을 인지하고요. V5는 동일 대상이 움직였다고 착각한대. 그러면 요거는 V1이 윤곽을 인지하여 위치 변화를 확인하고 동일 대상이라고 생각해. 그럼 V5는 바로 뭘 거냐면 동일 대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요놈입니다. 정리하면, 자, V1은 바로 뭐냐면, 자, 동일 대상이 뭐라고 하냐면 위치 변화가 있습니다. 위치 변화를 인식해요. 그러면 V5가 뭘 생각할 거냐면 이게 동일 대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움직임. 이게 근거리 가연 운동입니다. 그러면 원거리는 어딨냐? 세 번째 단락 거의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의 밑으로 가면, 자, 원거리 가연 운동은 여기 숏과 숏이 연결되는 부분의 두 사진에서 동일 대상의 거리가 근거리 가연 운동이 나타날 때에 비해 멀기 때문에, 근거리 가연 운동보다 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거리는 V5가 운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가깝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V5는 많이 벌어지자. V5는 움직인 거리가 되게 요걸 가깝다라고 느껴. 가깝다. 근데 V1의 경우에는 감지한 위치 변화를 볼 때 V1이 두 사진 속의, 자, 두 사진 속의, 대로 가면, 자, 대상은 동일하다고 인지하기 힘들대.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V1은 동일 대상이 아닌 거야. 동일 대상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V5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얘는 요 같은 거리지만 이걸 멀다고 느껴. 멀다. 얘가. 하지만 얘는 같은 거리지만 요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동일 대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얘는. 이처럼 V1과 V5 사이에 인식의 부조화가 점프 컷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V1은
동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동일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V5는 동일 대상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일 대상이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럼 얘는 동일 대상이 아닌데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되죠? 다시 한편 두 사진 속 대상이 원거리 가yon 운동에 나타나는 거리보다 더 멀 때는 V1이 이를 대상의 위치 변화로 감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걸로 인식한답니다. 좋아.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근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거리 가yon 운동의 경우에는 V1과 V5가 있다면 가까우니까 동일 대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였다 생각해요. 그죠? 움직였다고 하지 말고 위치 변화라고 하자. 대상이고 위치 변화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V5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대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V1은 위치를 감지하고 V5는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원거리는 뭐냐? 원거리 가연의 경우에는 V1과 V5가 인식에 부조합니다. 똑같은 거리지만 얘는 멀다라고 느끼고요. 얘는 가깝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멀다고 느끼니까 얘는 동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위치 변화는 있어요. 위치 변화는 있고. 근데 V5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얘가 동일 대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동일 대상이고 당연히 움직임이 있다지. 그죠? 그래서 인식의 부조화 상태 다시 V1은 동일 대상이 아닌데 위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V5는 동일 대상인데 움직인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원거리보다 더 멀면 다른 대상이야. 얘도 다른 대상, 얘도 다른 대상, 즉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볼게. 여기 가서 자, 점프하듯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점프컷이지, 점프컷. 그죠? 그러니까 귀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뿡 이렇게 오는 거 있죠. 뿡 움직이는 거. 요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각자의 위치에서 번갈아 나오니까 거리가 먼 거야. 여기가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거리 가연 운동에 해당되네. 자, 그러면 1번. 두 광원 간의 거리를 볼 때 V1이 인지하는 광원의 위치 변화는 A에서보다 B가 크다? B는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A에서는 V1이 광원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인지하고, 이미 틀렸죠? 변하지요. 왜냐면 A가 뭐였냐면 얘는 원거리잖니. 원거리니까 움직였어요. 다만 동일 대상이 아닌데 움직였어요. 변화가 있지 않았다가 아니라 움직였어. 다음 V5는 하나의 광원만 존재한다? 그렇죠. 얘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의 광원이야. 얘는 근거리니까. 근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V1 그다음에 V5가 있으면 V5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광원, 동일 존재라는 얘기지. 하나의 광원이라는 건 동일 존재라는 얘기네. 다음 C에서 복측 경로래요. 복측 경로는 V4와 관련된 거지. 근데 가연 운동은 V5와 관계된 거니까 전혀 관계 없네. 얘는 또 틀렸고. 다음 배측 경로에는 V5와 관계된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근거리니까 하나의 광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동일
동일 물체라고 생각하겠죠. A, B에서 모두 두 광원 간의 거리가 근거리 가연 운동이 나타나는 거리보다 멀어서 V1과 V5의 인식에 부조하래요. 그러니까 V1과 V5의 인식에 부조하는 원거리에만 해당되지. 그지? 원거리. 그럼 원거리에 해당되는 건 바로 뭐냐면 A만 가능하겠죠. 인식에 부조하는. 그러니까 B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요거 틀렸고. 만약 5번. V1은 AB에서 모두 두 광원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였고, 왜냐면 AN은 원거리니까 V1에서는 어떻게 써? 움직임이 아니라 대상 변화는 있지만, 위치 변화는 있지만 동일 대상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으로 안 보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B는 원래부터 먼 거리에 있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인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 V5는 A와 C에서 모두 두 광원을 동일한 광원이래요. V5는 A도 원거리, C는 근거리 가연이지. 둘 다 움직이는 것으로 보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니까 동일한 광원으로 본다. 이게 맞네. 자, 동일한 광원으로 본다라는 건 다시 보면 여기 아까 필기한 거 여기 보시면, 자, 원거리에서는요, 어떻게 V5는 동일 대상으로 보고 모두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지. 모두가 움직인다고 보고, V5에서는 동일 대상이 움직인다. 원거리에서. 근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 대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요놈은 5번이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2번입니다. 42번. 자, 요놈은 뭔가 보자. 아이고. 자, 영화 편집을 위해서 촬영 원칙 180도 원칙과 30도 원칙이 있대. 그러면 180도 원칙은 뭐 하는 거냐면, 180도 원칙은 두 인물을 관통하며 길게 뻗은 가상의 선을 설계하여 설정한 후 카메라가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만 촬영한대. 그 얘기 뭐냐면, 등장인물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가상의 선을 180도를 그려. 이렇게 180도를 그려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있어?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으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동일 방향 이쪽에서만 찍는 거야. 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인물의 시선이나 위치 혹은 움직임의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여 관객에 혼란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두 인물 중 한 인물만 등장하는 숏에 이어 상대 인물만 등장하는 숏을 연결하거나 인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숏. 다음에 시선 방향이 자연스럽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시선 방향이 자연스럽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봤더니 얘는 뭐냐면 연속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180도는 연속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속 편집. 다음 30도 원칙은 뭐냐? 30도 원칙은 한 인물을 여러 숏으로 나누어 촬영할 때 앞선 숏에서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과 연이은 숏에서 카메라가 원하는 방향에 30도 이상 벌려야 한답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30도 이상 벌리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인데 여기가 이제 30도야. 그러면 30도 안보다 작으면 동일 대상이라고 느껴요. 동일 대상. 근데 30도보다 벌어지면, 커지면 장면 전환으로 느낍니다.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와 뒤에 카메라 숏이 연결되는데 30도 이상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면 카메라를 어떻게 써? 30도가 더 벌어진 이렇게 이 정도에서 움직여야 돼. 여기가 1번 카메라,
여기가 2번 카메라. 그래야 장면 전환으로 보이는 거야. 다음 30도 원칙을 어기고 촬영한 숏들이 연결되면 인물의 위치가 어긋나서 인물이 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럽대. 그럼 뭐야, 이건 점프 컷 이런 게 되는 거야. 점프 컷 이렇게 된다는 거네. 즉 원거리 가현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한 거네. 그래,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180도 원칙은 영화 감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 비연속 편집이 아니라 연속 편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속 편집. 그 다음 180도 원칙은 카메라가 촬영할 때 가상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점숏을 연출할 때 적용할 수 없겠군이 아니라 시점숏도 가능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시점숏이 있냐면 여기서 여기 있다. 그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숏을 삽입할 때도 시선 방향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됐고 180도 원칙은 촬영 대상의 위치가 근거리 가연 운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점프 컷을 방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180도 원칙이 아니죠. 근거리 가연 운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뭐 이거는 아니고 180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근거리 대상 뭐 요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30도 원칙은 동일 대상을 찍은 숏들 간의 연결이 장면 전환으로 인식하게 하여 원거리 가연 운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설정했다. 맞죠? 그죠? 30도를 찍으면 30도 여기가 이제 30도면 요거는 동일 대상이라고 느껴요. 동일 대상. 그러니까 동일 대상으로 느끼니까 점프 컷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30도에서 더 크게 벌려줘야만 이게 장면 전환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 30도 원칙은 동일 대상을 향하는 카메라의 각도를 여러 숏에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비슷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해서 점프 컷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30도 이상 크게 벌려줘야 합니다. 30도 이상이니까 크게 벌려줘야 돼. 이상 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 점프 컷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